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역대 최저 인상률로 2021년 최저시급이 확정됐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국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높은지 낮은지 세계 국가별 최저시급 순위 탑 10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몇몇 사이트가 있는데 OECD 통계하니까 왠지 더 믿음이 가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라별로 ABC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10위는 기네스 맥주로 유명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네스 맥주인데요. 기네스 맥주 보시면 이렇게 하프 그림이 있죠. 이게 아일랜드 국장입니다. 국장은 각 나라 여권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 앞에도 대한민국 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에 자기 나라 국장을 넣어서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9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나라로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약 100배 넓은데 인구수는 3,400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자본주의의 오염이 덜 된 듯해 보이는 평화로운 나라죠. 최저시급도 14위인 미국보다 높아서 서민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8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의 시초국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나이대별로 최저시급 구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 18세에서 20세, 21세에서 24세, 25세 이상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있었던 두 군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한국 젊은이들을 여러 명 만날 수 있었는데요. 최저시급이 높은 편이고 일자리도 다양해서 농촌, 육아도우미, 옷가게 등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보면서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 5위는 초콜릿과 오줌 싸개 동생으로 유명한 벨기에,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라 네덜란드, 청정국가 뉴질랜드입니다. 벨기에에는 유럽연합본부가 있는데요. 얼마 전 유럽연합에서 EU 전체적으로 최저시급을 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인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은 최저시급 제도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제도가 없는데도 평균 시급이 약 5만 6천 원 정도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시급을 받고 노동조합 연맹과 사용자 단체가 협상을 해서 임금 규모를 결정하는 관행을 100년 넘게 유지해왔습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굳이 나라에서 최저시급을 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말씀드릴 최저시급 1위 국가보다도 실질적인 임금을 더 높게 책정해줍니다. 기업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GDP 순위와 행복지수 순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GDP 순위는 세계 12위로 확실한 경제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1인당 GDP는 31위이고 행복지수는 훨씬 낮았는데요. 그때 행복지수 1, 2, 3위가 모두 북유럽 국가였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저시급 순위를 말씀드리면 단순 환율을 적용하면 이스라엘, 미국에 이어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PPPS라고 되어 있죠. 구매력 평가지수인데요. 구매력 평가지수는 빅맥지수처럼 각 나라별 재화, 햄버거 같은 똑같은 제품을 각 나라 통화로는 얼마에 살 수 있느냐 등을 반영한 환율을 적용한 건데요.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 쉽게 빅맥지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빅맥지수는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 각 나라별 통화가치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전 세계에 매장이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의 현지 통화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실질적인 적절 환율을 계산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 1년에 2번 이코노미스트에서 빅맥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7월 자료를 보면 태국의 빅맥 가격은 128바트로 약 4.08달러이고 미국 빅맥 가격 5.71달러보다 29% 싸지만 1인당 GDP를 적용했을 때는 빅맥 가격이 44%는 더 싸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태국에 갔을 때 빅맥을 사 먹으면 싸다고 느끼지만 태국의 화폐인 바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바트를 사용하는 태국 사람들한테는 빅맥은 비싼 거예요. 어렵지만 대략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11위입니다. 그렇다면 GDP 및 1인당 GDP 순위에 비해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북유럽 국가들하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들도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이 바뀌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의 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순위가 높다는 것을 강조해서 언론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북유럽 국가들이 순위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4위는 실질적인 유럽 최고 강국 독일입니다. 독일은 모든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나라이지만 제품 하나하나가 믿을 만한 명품 같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급 자동차 브랜드들도 대부분 독일 차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노조들의 파워가 엄청난 거 아시죠? 최저임금 순위가 세계 4위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이지만 독일의 고급 자동차 생산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보다 적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노동 생산성이 독일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위는 혁명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혁명의 나라이고 개방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나라라서 최저임금도 투쟁으로 올릴 것 같지만 프랑스는 노사정이 참여해서 협상을 해서 의견을 내고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협상치 객관적인 지표와 공식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처럼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자리를 비우고 불참하는 등의 갈등을 겪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2위는 1인당 GDP 순위 1위 룩셈부르크입니다. GDP 순위는 항상 미국이 1위, 우리나라도 10위 안팎으로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1인당 GDP 순위는 항상 룩셈부르크가 압도적인 1위로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은 나라인데요. GDP가 나라의 인구수 전체로 나눈 거니까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나이대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서민들을 기준으로 해도 대부분 억대 연봉인 거죠. 부자 나라인 만큼 최저시급도 높습니다. 구매력 평가 환율을 적용 안 하면 1위로 나옵니다. 1위는 캥거루와 워킹홀리데이의 나라 호주입니다. 땅은 넓고 관광 자원은 풍부한데 인구는 적어 인력이 부족한 나라죠. 반면 최저임금은 세계 1위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가장 많이 찾습니다. 특히 미장이나 벽돌공 같은 건축업 노동자들은 더 귀하기 때문에 대우가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해 호주로 취업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가별 최저임금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분야에서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에 최저시급 인상이 이슈였을 때 최저임금에 관한 TV 토론을 봤는데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해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는 신문의 보도를 보고 토론에 참가했던 한 작가님이 눈물이 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직원이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최저시급만 고집했던 거예요. 사장님이 직원에게 법으로 제시된 임금만 고집할 게 아니라 조금만 마음으로라도 더 대우를 잘해줬다면 사업도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